새벽 6시 40분 이른 아침부터 제가 이렇게 나온 이유는요, 특별한 강의를 해야 해서예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저는 연예인도 아니지만 워낙 메이크업을 못해서 중요한 날마다 메이크업을 받거든요. 오늘은 다른 전문직들이 모셔오는 VVIP 법인 대표님 100분 앞에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전문직 600명이 넘게 모인 리치 디바인이라는 보험사에서 딱 4명이 강의를 하게 됐는데,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많이 하다 보니까 회사를 대표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하게 됐어요. 다른 VVIP 고객분들 모셔오는 거라 부담도 되긴 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 세무사로서 오신 분들 시간 아깝지 않게 강의를 준비해 갔거든요. 강의 전에 미리 한 바퀴 쭉 돌아보고 제가 초대한 고객분들의 커피나 과자도 챙기고 잠깐 근황 토크를 하면서 저도 긴장을 풀었어요. 저는 첫 번째 순서로 배정됐는데 원래 모든 강의는 오프닝을 잘해야 되잖아요. 제가 어떻게 강의했는지 강의 살짝 들어보실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강연해 주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김현주 세무사님을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김현준 세무사라고 하고요.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맡아서 대표님들 앞에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여기 매뉴얼을 만들어뒀는데요. 매뉴얼 앞장에 펴보시면은 이런 경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업 실적이 호전돼서 근로자들한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싶은데 정기적으로 주긴 힘들다. 그거를 올려서 주면 그거의 20%를 더 지급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해결하라라고 이렇게 공식적인 문서에 써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의를 한번 보면은 사업주가 매출이 발생하고 순이익이 발생하면 그 기업의 이익을 출연해서 회사랑은 다른 법인을 만드는 거거든요. 법인을 설립해서 거기에 돈을 넣으면 그 돈으로 이제 직원들의 복지 같은 것들을 운영하는 제도인데요. 이게 그러면은 이익이 생기면은 일부를 무조건 출연해야 되냐, 이런 건 아니고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출연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 해에 출연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익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기도 하고요. 그림으로 좀 설명드리면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고요. 법인에다가 돈을 넣는 순간 100%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4대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도 좋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한테 금품을 지급할 때 받는 사람은 아까 4대 보험료랑 소득세가 떼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급하게 되면 4대 보험료랑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지정기부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분류했습니다. 기부금이라는 거 한 번씩 내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부금 같은 경우에 한도까지만 비용 처리가 되고요. 실제 지출한 때의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부금으로 처리하던 것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이 바뀌면서 출연하는 그 즉시 전액 비용이 인정되고 우리가 출연을 해서 직원들한테 당장 지급하지 않아도 출연할 당의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익이 있을 때, 이익이 많을 때 출연했다가 이익이 조금 부족할 때는 그걸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지정기부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전부 비용 처리로 바뀌면서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고 있는데요. 2021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135배 증가, 836배 증가, 647배 증가 이런 식으로 3년 동안 거의 기존에 있었던 것만큼 증가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용 처리나 4대 보험 혜택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서 만들고 있는 추세고요. 아직 2024년, 2025년 통계가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설립한 것만으로 몇 개가 되기 때문에 여기 통계가 조금 더 많이 늘어났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좋은 거는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먼저 도입을 하잖아요. 대기업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면은 KT 같은 경우에는 사내복지금에 860억 원을 출연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포스코도 뭐 372억, 사상 최대치다.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해서 대기업들은 복지는 늘리면서 4대 보험이나 비용 처리 이런 것들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걸 만들면 그러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알아야 조금 결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점 같은 경우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연할 때 100%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법인세랑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넣어놓는다고 해서 당장 이걸 다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복지를 하는 시기를 조율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법인세율이 22%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해서 10%대로 낮추거나 소득세율 같은 경우에는 뭐 50%인데 뭐 20%대로 낮추거나 이런 것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조절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기도 하고요.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이 20% 정도 더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고 근로자도 실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간극 없이 같은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이고요. 명절 이럴 때도 저희가 돈을 조금 더 지급하게 되면은 그 금액에 대해서도 4대 보험 소득세가 붙거든요. 당장 2월에 명절 상여 지급하시는 분들도 이런 것들을 쓰셨다면 다른 사람 기분 좋게 우리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렇게 돈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쓰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연간 300만 원을 복지에 쓸 경우에 한 직원 30명 있다고 가정해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출연하는 금액은 한 9천만 원 정도일 텐데요. 9천만 원을 출연했는데 4대 보험은 11.43%니까 한 1천만 원 정도 줄어들고요. 퇴직금은 한 750만 원 정도 줄어들고 법인세는 한 22% 하면 1,980만 원 정도가 줄어듭니다.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4대 보험이 870만 원 정도 덜 내게 되고요. 소득세도 387만 원 정도 덜 내게 되니까 실제로 사업주의 이익과 근로주의 이익을 합하면 우리가 9천만 원을 출연했는데 한 5천만 원 정도의 이익이 생기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법인들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데 나는 복지 혜택을 많이 주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그 어떤 복지를 하고 있는지 찾아보면요. 예상 외로 급여성 항목을 그냥 복지비로 지출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그 계정별 원장이라고 해서 저희가 세무사들이 관리하는 것들에서 찾아내서 어떤 복지를 넣으면 좋을지 이런 것들 저희가 같이 세팅을 해드리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를 적어놨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저소득 근로자한테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할 수 있고 장학금을 지급할 수도 있고 근로자의 날이라고 그냥 기념품을 줄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운동 많이 한다라고 하면 체육활동비 지원해 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굉장히 다양한데 저희가 실제로 설계할 때는요. 그 받는 분들의 나이, 결혼 여부, 가족이랑 같이 사는지, 취미는 뭔지 이런 것들을 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따져서 그 사람에 맞는 복지 제도를 설계하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 거래처 같은 경우에는 통상 임금을 전부 다 반영한 급여를 뭐 주간, 야간 이런 식으로 책정한 다음에 나머지는 복지 항목으로 주겠다라고 하고 복지 항목을 개개인별로 세팅해서 주고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급여 세팅을 할 때 이런 복지 항목과 별개로 세팅을 해두시면은 4대 보험료랑 소득세를 줄이고 받는 분들도 실수령액을 늘어나게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왜 전부 하지는 않느냐? 단점은 뭐냐라고 물어보실 텐데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금의 수혜 대상이 대표님은 아니라는 게 가장 큰 단점으로 다가오실 겁니다. 최근에 문의 주신 분 중에서 병원 원장님이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어서 본인 자녀의 유학비를 조금 지급할 수 없냐, 그걸 비용 처리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은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쓸 수 없고 재직 중인 근로자와 그 가족들까지는 쓸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내근로복지기금 만들어 놓고 그냥 가십니다. 보통 만드는데 설립비가 한 300에서 500 정도라고 하면서 설립을 막 해주고 가시는데 그러고 나면 대표님들이 저희한테 전화가 오시거든요. 사내근로복지기금 만들어서 비용 처리된다고 하니까 일단 돈은 넣었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하시거든요. 처음부터 그냥 덥석 만드시는 게 아니라 목적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를 구성하고 만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립이나 실행 같은 것들도 한 번에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드리는데요. 실제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절차가 이것도 되게 간단하게 적혀 있는 거거든요. 뭐 노사에서 각 2명 이상을 뽑아야 되고 정보안을 작성해야 되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고 이런 어려운 절차들은 전문가들이 다 진행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이거를 도입을 하는 게 우리 회사한테 좋을지 안 좋을지 나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지 우리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복지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만 고민하셔서 오늘 이 내용을 듣고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분들은 임금은 적당히 유지하면서 복지로 많이 받아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근로자들한테도 좋을 거라는 생각을 같이 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설립이 빠를수록 누적 절감액이 극대화됩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실제로 저희 대표님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시면서 현금으로 다 지급을 해야 되냐, 카드로 쓸 수 있냐, 이거 너무 복잡한 거 아니냐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그 복지 카드 같은 게 있어서 복지 카드에 누구 얼마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걸 알아서 선택적 복지라고 해서 알아서 쓰실 수 있게 세팅할 수도 있고요. 절차들은 최대한 간단하게 대표님들한테 줬기 때문에 저희 전문직들은 어떻게 하면 대표님들이 간단하게 이걸 활용하실지를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 강의를 듣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거에 관심이 좀 생기셨다면은 오늘 초대하신 분들이랑 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얘기를 조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00% 비용 처리가 된다는 게 핵심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강의 끝나고는 식사를 같이 나눴는데요. 대표님들께 호텔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제가 초대한 분들이 많이 와서 저희 테이블에는 거래처 대표님들끼리 앉아서 소개할 시간이 있었는데요. 서로 어떤 일을 하는지, 사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얘기를 나누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앞으로도 좋은 자리에 대표님들을 많이 부를 기회가 있었으면 하고요. 혹시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운영이 필요하신 대표님들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VVIP 세미나 끝!